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피부가 좀 더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두피가 뜨거워지고 네. 뭐 이러다 보면 빨개지고 뭐 그렇잖아요. 혹시나 모발도 약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대목인데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모발의 탄력이 떨어진다는데요. 탈모도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탈모가 진행되면 제때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대표적인 탈모 치료법인 모발 이식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시기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과 여성형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피와 모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탈모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과 여성형 탈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모발 이식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모발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부위이다 보니까 그렇죠. 탈모가 진행되면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 실제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실제 탈모가 있을 때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 정도가 성격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탈모가 조금만 진행일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는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탈모가 생겼을 때 다른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탈모가 진행되면요. 예. 왜 분명 두피에는 모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 보이는 걸까요? 예,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옷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옷을 저희가 오래 입다 보면은 얇아지잖아요. 그리고 얇아지면 속이 비치게 되는데 탈모인 환자도 탈모가 진행하게 되면은 머리카락 굵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늘어진 굵기의 머리카락은 빛을 투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머리가 있어 보이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오히려 더 적어 보이게 되고 그것은 머리가 가늘어짐으로써 즉 탈모가 진행된다는 내용은 모발 주기가 짧아지면서 머리가 이제 가늘게 자라고 그래서 그 가늘어진 머리로 인해서 두피가 보여지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탈모가 더 진행되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모는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른 변화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모발의 성장 주기가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고 또 빠졌다가 3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되는데 3년 저희가 볼 때 나무도 보통 3년 정도 자라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길이 성장도 하고 이렇게 두께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모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발 주기를 충분히 채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굵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주기가 탈모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그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자라는 것이 조금 자라고 그다음에 가늘기 때문에 주변에 그 머리 주변이 바닥이 보여서 두피가 보여지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네네. 오늘 주제가 남성형 그리고 여성형 탈모이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예, 남성형, 여성형 탈모 이렇게 얘기할 때 대머리라고 하는 그 같은 부분을 남성에서 생긴 경우 또 여성에서 생긴 경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유전성 탈모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같은 질환을 이제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는
진행하는 방식이 M자 형태로 먼저 초기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형 탈모에서는 주로 그 정수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부분에 탈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마를 하거나 또는 머리를 묶거나 함으로써 이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흔히들 여자에서는 탈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전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형 같은 경우는 뭐 파마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 남성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발 이식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치료 예. 방법이.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제 먹는 약이나 바른 약들은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발 이식이 다른 치료에 비해서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치료들은 치료의 반응을 하는지 또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먹는 약 같은 경우는 환자의 60, 70%에서 효과를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먹을 때는 효과를 내지만 중단하면 또 다 빠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모발 이식은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 수술은 목표점을 향해서 굉장히 그 반듯하게 시간 예측이 가능하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외모 변화가 되는 그러한 그 시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이러한 모발 이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은 머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새롭게 계속 자라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모양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 약을 복용하는 것도 또 모발 이식도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혹시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초기에는 먹는 약, 수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탈모 약이 나와서 수술적인 방법이 이제 다 쇠퇴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먹을 때는 효과를 내지만 또 중단하면 빠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모발 이식은 저희가 가발 쓴 것과 비교를 하거나 머리를 먹어서 나는 그런 정도하고 조금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못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한 머리를 갖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그 수술을 하더라도 약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도록 권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약 안 먹으려고 수술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에서는 그러면 드시지 않아도 심은 머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발 이식 얘기가 나와서요. 예.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건 어떤가요? 계절적으로 보면 예. 날이 덥고 뭐 이래서 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여름에 수술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같으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름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저희가 이제 생활 자체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예전에 저희가 여름에 손도 잘 못 씻고 목욕도 못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보다도 두피 자체에 혈액 순환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이라든지 상처 치유되는 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름에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에 자기의 그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그 생각으로 여름에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하고 이제 계절적인 영향도 이제 고려를 뭐 요즘은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나이하고는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나이에 내가 해도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수술해줬던 분 중에 82세 된 분이 수술을 이제 최고령으로 수술을 해드렸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연령이 이렇게 조금 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88세 된 분 제가 해드렸는데 나이하고는 특별히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와서 수술하려고 할 때 걱정하시는 것은 주변서 그 나이에 왜 수술을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그 주변의 눈치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또 멀티 식목기가 나와서 예. 이렇게 모발 이식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 멀티 식목기는 뭔가요? 예, 전에 저희가 주로 썼던 것이 이제 총에 저희가 비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그뭐 남북전 영화에서 보면 남북 전쟁 때 이렇게 군인들이 앞에 서서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장전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많이 썼던 싱글 식목이라고 해서 단일 식목이를 그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멀티 식목이는 저희가 M16이나 뭐 K2 소총에 그 탄창을 여러 발 넣어가지고 반조동으로 쏘는 게 한 번 장착해서 여러 발을 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멀티 식목이의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멀티 식목이가 나옴으로써 수술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을 첫 번째로는 수술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2시간 걸렸던 것이 이제 1시간 정도로 단축될 만큼 그만큼 많이 단축이 됐고 또한 옆에서 보조해주는 직원들도 이 멀티 식목이로 인해서 숫자가 조금 더 적게 필요하고 또 환자분들은 또 일찍 끝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멀티 식목이가 모발 이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의 개발인 거죠? 예. 아,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모발 이식 분야에 오랜 시간 몸담고 계셨는데 아직까지도 최근 기술이 나올 만큼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보죠? 예. 저희가 한동안에는 저희가 그 싱글 식목이가 개발된 것도 굉장히 그 획기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싱글 식목이를 쭉 사용했는데 그 싱글 식목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약이 있구나라고 해서 전에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저희가 그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한테 직접 직원을 통해서 손에 전달되게끔 해서 시간을 좀 단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식목이가 나와서 또 거기에 더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초기에는 의사 위주의 어떤 수술이었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통증을 좀 적게 하고 그다음 흉터도 적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절개에 의한 채취할 때 모발을 뒤에서 채취할 때 절개에 의한 모발 이식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통증이라든지 흉터를 줄여주는 비절개 모발 이식이 상당히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변화를 모발 이식
업계에서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의 그 발전에 따른 또 수술 결과도 좋아지는 거죠. 환자들의 만족도도 좋아질 것 같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눈이 이제 저희가 그냥 맨눈으로 심을 이렇게 그냥 안경 확대경을 쓰지 않고 심을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확대경을 쓰고 심게 되니까 훨씬 더 조금 밀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결과 면에서도 좋아진 걸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구가 발전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그럼으로써 모발 이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휴, 확대경 안 쓰고 수술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눈이 아파요. 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촘촘하게 심어내야 되는데. 네. 예. 사실 요즘은 이제 네. 젊은 분들도 모발 이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모발 이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실까요? 예, 젊은 사람에서 흔히 이제 모발 이식을 더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스트레스 정도하고 수술을 권하는 것이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조금만 진행이 돼도 많이 받는다 하면은 일찍 하는 게 좋다고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젊은 친구에서는 본인들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젊어서 하게 됐을 때 훨씬 5년, 10년 뒤에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일찍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에서 조금 주의해야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젊은 친구들은 저희가 머리를 심으면 마치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의 머리 그 밀도라든지 그런 형태를 갖출 거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발 이식이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대로 심게 되면은 머리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너무 빼곡하게 심었을 때 밑에 그 피부에서 영양분도 공급되고 신경도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간격을 두고 심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나게 되면 또 그 사이에다 또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밀도를 높여서 심게 되면 내 몸에서 안 자라게 되면 내 몸에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조금 더 면적을 더 넓게 심거나 밀도를 높일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젊은 환자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환상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다. 근데 저는 지금 원장님 말씀에 예. 젊었을 때 하는 게 더 만족도가 높다. 근데 사실은 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루다 극한에 갔을 때 이제 수술하는 건데 모발 이식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저희가 보면 저도 뭐 크면서 느꼈던 거지만 제가 이렇게 그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감추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는 게 이제 싫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탈모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본인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또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도 모자를 안 벗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탈모가 진행된 걸 가지고 주변에서 언급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가고 또 자꾸 그런 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머리를 심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머리가 나고 나서는 굉장히 활발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저한테 해주기도 합니다.
네. 요즘같이 날이 덥고 햇볕이 셀 때 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은 저희가 가을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이제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보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머리에 그 손상이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여름철에 조금 더 이러한 햇빛을 조금 덜 받거나 그럼으로써 조금 탈모의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탈모로 고민하거나 또는 이제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러한 그 모발 이식을 생각할 때 면적이 넓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그런 강도면 수술 강도면 내가 일찍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수술이 일어나는 깊이가 저희가 손을 비었을 때 그 정도 깊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쉬운 수술이고 편한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그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여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비가 오면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 많죠.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비가 오려고 그러나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데 실제로 관절은 습도나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네. 비가 오면 습도는 높고 또 기압은 낮아지는데요.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몸 안의 압력은 높아져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네.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냉찜질 하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있다면 옴찜질 해주는 게 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탈모와 모발 이식, 시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궁금하신 분들, 그 밖에 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